5번 1kg인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그림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마찰이 없대. 그러면 외력이 한 일, 수평상에서 외력이 한 일은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먼저 이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냐면 1에서 5, 4. 그러면 2분의 4, 즉 2m per 세크의 제곱이라는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보기 기억, 힘 F의 크기는 2N이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외력 F는 R자 힘이 되죠. 질량이 1이고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 2. 그래서 2N의 힘의 크기에 작용하고 있다. 기억 옳은 문장. 0에서 2초 동안 F가 한 1의 양, 즉 운동에너지 변화의 양. 그러면 2초인 순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물체가 출발할 때의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수평 상태, 즉 외력이 한 1의 양이 나와요. 그러면 12 곱하기 1 곱하기 또 5의 제곱하면 2분의 25 줄이 나오고 거기에 출발할 때의 속도 1을 곱하면 2분의 1 줄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2줄이 나온다.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 힘 F가 한 1의 양은 12줄. 옳은 문장. 디귿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방금 계산했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12줄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6번 민수는 교실 바닥에 놓여있는 질량 1kg인 책을 일정한 속력으로 2m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놨다. 이때 교실 바닥이 기준면이다. 기준면 높이가 얼마? 0인 위치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위치다. mg h 값이 0.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제곱으로 났고요. 수직상에서 외력이 한 일은 외력 곱하기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 h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힘을 우리가 나타내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아래로 작용하는 물체 무게 중력을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물체에 작용한 외력은 이 물체에 작용한 R자힘에다가 물체의 무게. 그러면 이 식을 달리 이제 다시 표현한다면 이 식은 F를 MA 플러스 MG를 이제 대입하게 되면 MAH 플러스 MG H가 될 텐데 이때 MAH 이거는 R자임이 한 일이죠. R자임이 한 일은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다. 그래서 MAH는 2분의 1 M H2에서의 높이에서의 물체의 속도의 제곱 빼기 2분의 1 H1에서의 물체의 속도의 제곱을 빼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여기다가 H2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 H1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값으로 표현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일정한 속력으로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일정한 속력이다라는 것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다? 0이다. 즉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와 같다?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다. 그러면 F 외력의 한 일은 뭐와 같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근데 기준면을 우리가 0으로 놓으면 민수가 책에 대해서 한 일은 질량 1에다가 중력과 속도 10 그리고 높이 2 그래서 한 일은 20줄이다. 옳은 문장이 되고요.
니은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책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0줄이다. 교실 바닥을 우리가 이제 기준면으로 놨기 때문에 기준면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높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책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0줄. 옳은 문장이고요. 또 디귿 선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반의 위치가 뭐가 된다? 이걸 H2라고 한다면 여기 위치를 0으로 놓자. 그러면 책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가 된다? 선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역시 20줄이 된다. 왜냐? 그러면 이 교실 바닥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0인 위치가 되죠. 그래도 들어올린 높이는 얼마가 된다? 22m가 된다. 마이너스 20이 아니구나. 2m. 그러면 20줄이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이고. 선반을 우리가 기준면으로 하면 바닥은 마이너스 2m 위치. 그러면 H1에서 H2까지 들어올린 높이 역시 2m니까 mgh, 즉 20줄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질량 5kg인 물체에 힘 F를 작용하여 빗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린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다라는 의미고요. 2m를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2m를 빗면 방향으로 끌어올리는데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1m라는 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의 원리라고 하는데, 일의 원리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힘은 적게 들 수 있지만 그만큼 물체의 이동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든 도구를 사용하든 한 일의 양은 같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일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우 빗면을 통해서 물체를 5kg짜리를 빗면을 따라서 2m를 들어 올렸을 때에 이 물체에 대해서 외력이 한 일이나 물체를 직접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1m만큼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이나 결론적으로 이제 같다.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물리 2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구나라는 것만 그냥 확인만 하시면 이제 됩니다. 지면에 놓여 있는 질량 m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 무게만큼으로 물체에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그때 이제 수직 방향에 대해서 외력이 한 일은 물체의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 h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에 대해서 이 물체를 F란 힘으로 끌어당겨서 S만큼 이동시킬 텐데 그때 빗면, 이제 수평이 아니라 이제 빗면 방향에 대해서 외력이 한 일은 F 곱하기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1의 원리에 의해서 이 값은 둘 다 서로가 같다. 그러면 우리 이제 빗면 방향에 작용하는 이제 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 물체 무게 아래쪽으로 mg 작용할 테고, 그러면 빗면이 물체와 접촉한 면을 수직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이 수직항력은 우리가 무게로 표현한다면 mg 코사인 세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직항력과 이제 중력에 의해서 또 힘에 의해서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작용하고, 사인 코사인 이건 뭐 큰 의미 지금은 없는 내용. 그러면 이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빗면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으로 물체를 끌어당기게 된다. 그리고 이 물체의 빗면과 높이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높이 h는 빗면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우리 이제 빗면에 작용하는 F를 mg 사인 세타로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mg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이동거리 S. 그럼 여기서 S 사인 세타 S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높이 H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mg H가 된다. 그래서 수직으로 물체를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이나 빗면을 이용해서 물체를 F라는 힘으로 S만큼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이나 결론적으로 한 일은 mg H로 같다. 이걸 우리가 이제 1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7번 이제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기의 내용들을 하나씩 해결할 텐데 1m 높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지면이 이제 기준선이 되는 거고, 기준선으로부터 1m 높이에 놓여 있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무게에다가 높이 mgh, 그래서 5 곱하기 10 곱하기 1, 그래서 50줄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F의 크기는 25다라고 했는데 우리 mgh가 얼마냐면 50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빗면에 따라서 2m. 그러면 힘은 얼마가 나오냐면 25N이 나와야지만 50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빗면을 사용하여 일을 하면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는 50N의 힘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경우 빗면을 따라서 물체를 들어올 때는 25N의 힘이 들게 되니까 힘은 적게 들어요. 힘은 적게 드는데 이동거리가 1m를 들어 올릴 거를 2m를 끌고 올라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일의 양은 어떻다?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동일하다. 힘은 줄어들었으나 이동거리가 늘어나서 일의 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 니은. 8번은 용철에 작용한 힘과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용철에 작용하는 힘, 우리 이제 탄성력은 용철 상수, 탄성 계수에 비례하고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용철 상수가 의미하는 거는 변형된 길이에 대한 용철에 작용한 힘. 탄성 계수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용철이 변형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우리가 용철을 외력을 가해서 용철을 어느 정도 길이 늘렸을 때, 그때 외력이 한 일은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때 이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즉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탄성 역의 관계는 비례 관계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이동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밑면적이 외력이 한 일이다. 용철 같은 경우 외력이 한 일은 뭐로 전환된다? 탄성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밑면적, 즉 외력이 한 일, 달리 표현한다면 용철에 저장되어 있는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용철에 작용하는 힘과 탄성 계수와 변형된 길이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단위를 한번 나타낼 건데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는 미터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탄성 계수, 다른 말로 용철 상수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역시 에너지 줄로 표현할 수 있죠. 한 일이나 에너지, 그러면 뉴턴 미터.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표현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표현할 때 이 변형된 길이 혹은 이동한 거리의 단위가 미터라는 거, 그걸 좀 유념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봅시다. 용철 상수는 200 뉴턴 퍼 미터다. 4cm가 늘어날 때 8N의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4cm는 미터로 따지면 0.04 미터. 그러면 0.04 미터분의 8N이 용철 상수. 그러면 200N 퍼 미터로 문장이고요. 4N의 힘을 작용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2cm다. 8N의 힘을 작용할 때 4cm가 늘어났으니까 4N의 힘은 그거의 절반인 길이인 2cm가 늘어나겠죠. 이건 옳은 문장. 3번. 용철이 4cm를 늘어날 때 에너지 줄로 물어보겠어요. 줄로 물어볼 때는 이동거리, 변형된 길이가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4cm로 놓지 말고 0.04 미터 늘어날 때까지 힘이 한 일, 외력이 한 일,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 그럼 2분의 1 탄성 개수 200 곱하기 0.04의 제곱. 그러니까 100분의 4의 제곱. 그러면 0.16줄.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이 되죠. 4번. 용철이 4cm 늘어났을 때의 용철이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0.16이다. 그죠? 3번과 4번은 같은 문장이죠. 힘이, 외력이 한 일이 용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와 같아서.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 5번. 용철을 4cm에서 8cm로 늘어나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면 용철의 외력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외력이 한 일은 뭐와 같다? 용철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같다. 그러면 4cm에서 8cm로 그럼 2분의 1 곱하기 탄성 개수 200 곱하기 8cm일 때 0.08의 제곱 거기다가 이제 빼기 2분의 1 탄성 개수 200에 0.04의 제곱을 해주면 0.48줄이 된다. 그래서 5번 0.32줄을 1을 해줘야 된다. 옳지 않은 문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12번. 수평한 실험대 위에 놓인 질량 3kg인 술의 A의 가벼운 실로 질량 2kg인 물체 B를 매달아 도르래에 걸쳐 놓았더니 A, B가 함께 운동하였다. A하고 B가 한 시스템을 이뤘다. 그러면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 무게에 20N의 힘이 작용하고요. 그러면 먼저 이 시스템을 이룬 두 물체의 이제 가속도를 한번 찾아볼 건데, 가속도는 3kg짜리 물체와 2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다? 20N이다. 그래서 A하고 B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4m/s의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은 B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죠.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같은 게 아니라 B의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A의 운동 에너지 또한 증가했기 때문에 중력이 B의 한 일의 양은, 즉 B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B가 1m를 낙하할 때 A,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20줄이다. 니은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B가 1m 낙하했을 때, 그러면 B가 1m 낙하했을 때 B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 즉 20 곱하기 1, 그러면 20줄이 되는 거죠. 이 감소한 20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A하고 B의 뭐로 전환되었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A,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얼마다? 20줄이다.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15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질량 2kg인 물체 용절 상수 40Nm/m에 연결되어 있고 평형 상태에서 평형점의 위치를 0으로부터 0.3m 늘어난 위치로 옮겼다가 더 잡아당겨서 0.5m 늘어난 위치로 옮겼다. 오른쪽 그림의 이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변형된 길에 따른 탄성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0.3m 늘렸을 때 그때 이제 탄성력은 12N이 되는 거고, 그리고 0.5를 늘렸을 때는 탄성력이 20N.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탄성 개수를 의미하고 그래프의 밑면적은 외력이 한 일, 즉 탄성체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보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0.3m까지 늘렸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8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이제 이용해서 2분의 1 탄성계수 K에다가 변형된 길이의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래프의 밑면적을 이용해서 이 아래 면적이 0.3m를 늘리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밑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0.3 곱하기 12 그러면 1.8줄이 나오죠. 탄성계수에다가 변형된 길이값을 집어넣어도요 똑같이 1.8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0.3에서 0.2까지 늘렸을 때 힘의 증가량은 그렇죠? 12에서 20 8N이 되는 거죠. 12에서 20 12에서 20으로 0.3에서 0.5m까지 늘렸을 때 힘이 한 일, 그러면 힘이 한 일은 탄성체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 그렇죠?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밑면적을 이제 계산을 하면 아랫면적을 이걸 놓을게요. 아랫면적 더하기 윗면적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2줄.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 79페이지 1번.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도 고르시오. 열의 흐름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다.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 열 에너지는 이제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 맞고요. 그리고 분자들이 가지는 총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는 우리가 1 더하기 내부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때 부피 변화가 없을 때, 이때의 이제 열 에너지가 뭐가 되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그래서 열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때의 이제 그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3 K 델타 T.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부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괜찮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돼. 79페이지 2번.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다시 A까지 돌아왔을 때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 A하고 B 그리고 C하고 D는 이때는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한 일이나 받은 일이 없는 거지. 하지만 B에서 C가 될 때 등합 과정에서는 부피가 2에서 4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밑면적, 이 면적에 해당하는 1을 했어. 그럼 이 면적이 얼마냐면 4, 2, 8, 800줄이 되는 거지. 그래서 800줄의 1을 한 거야. B에서 C가 될 때는. 근데 이제 D에서 A가 될 때는 어떻게 됐어?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1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면적만큼의 1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 면적은 400. 근데 1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줄이 될 거고. 그러면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 동안 외부의 기체가 한 일은 이 A, B, C, D 이 사각형이 되니까 800 마이너스 400. 그래서 400줄이 돼야 돼. 79페이지 3번. 피스톤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피스톤이 가속 운동을 했대. 그러면 열을 가하기 전에는 피스톤 외부에서 가하는 압력과 내부에서 압력이 같아. 압력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피스톤의 그 위치가 여기로 일정할 거야. 근데 열을 가했지. 그럼 열을 가하면서 피스톤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날 때, 피스톤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늘어나는 중에는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의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안쪽이 바깥쪽보다 압력이 컸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부피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얘네가 피스톤이 멈출 때가 있어. 그 멈출 때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다시 같아졌다는 얘기가 돼.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열을 받아서 기체가 일을 한다. 또한 PV 값도 증가하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받은 열이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킨다. 기억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 그렇죠? 내부 에너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요. 기체 분자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운동하고 있는 동안은 높아지고 있다.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그렇죠?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19의 4번.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 기체에 가해준 열량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 그렇죠? 공급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리고 한 일과 같다.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 뭐를 포함해서 열 에너지. 니은도 맞구나. 그 다음 등적 과정이라는 거는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일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79의 5번. 어떤 이상기체의 압력을 3.0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1.5 곱하기 10의 4승 줄의 열을 가했더니 기체의 부피가 0.01에서 0.03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이거 물어봤는데 Q는 W 더하기 델타 U죠. 그러면 얘는 지금 압력이 등압이란 얘기네. 3.0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일정하대.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3.0 곱하기 10의 5승 압력이죠. 여기다가 이제 부피 변화 얼마? 0.01에서 0.03이니까 0.02. 이거는 이제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공급해준 열량이 1.5 곱하기 10의 4승줄이래. 그럼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합이 1.5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한 일을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6,000줄이 나오겠네. 6,000줄.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올 거라고. 6 곱하기 10의 3승. 그럼 나머지 9 곱하기 10의 3줄이 뭐가 되겠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돼. 19의 6번. 상태 1에서 상태 2가 될 때는 부피의 변화는 없지. 하지만 압력이 증가했네. 그래서 이제 등적 과정이야. 이거는 델타 V는 0이야. 그래서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어. 하지만 PV 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는 증가했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즉 공급받은 열이 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 즉 온도를 사용하는데 열이 다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 기체는 등적 과정이니까 외부의 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이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게 아니라 PV가 온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PV가 증가했으니까 온도는 유지한 게 아니라 온도는 일정하다. 얘는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이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부 에너지를 증가한 거잖아. 온도를 올린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80페이지 7번. 그림같이 기체가 들어있는 시린더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등압 과정이구나. 부피가 팽창했대. 그러면 기체가 일을 했구나. 그럼 PV 값도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올라갔구나.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구나. 그래서 공급받은 열은 1도했고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요. 보기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우리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근데 이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 속력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기체 온도 상승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의 한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거지.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도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도 했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문장이 돼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 80페이지 8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등압 과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A 과정에서의 압력이 B 과정에서의 압력보다 크잖아. 등압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요. 그러면 과정 A와 B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그래프의 밑면적. 그러면 A의 면적이 B의 면적보다 크니까 A가 B보다 한 일이 크다. 그렇죠? 그 다음 온도 변화는 PV 값이지. 그러면 부피 변화는 똑같은데 압력이 누가 크냐면 A가 더 크니까 온도 변화도 A가 B보다 커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온도 변화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내부 에너지가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돼. 80페이지 9번 서술형. 그림 가는 피스톤을 고정시켜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했다. 델타 V가 0이다. 한 일은 없다. 받은 일도 없다. 열을 가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피스톤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여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열을 가했어. 그럼 열을 가면 어떻게 되게? 이때는 피스톤에 고정기가 없으니까 부피가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한 일이 있겠지. 그럼 가와 나중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더 큰 경우가 있는데 가나 나나 공급한 열은 같아. 근데 가의 경우는 한 일이 어때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한 열이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된 거예요. 근데 나의 경우는 한 일도 있고요.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네. 그치? 그러면 가일 때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공급한 열량이 되는 거고 나일 때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공급한 열량에다가 한 일을 빼준 값이 되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80페이지 10번 그림과 칠이 실린더의 한쪽의 벽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원을 접촉하여.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등온 과정이란 얘기죠. 등온 과정. 그리고 나서 기체의 부피를 팽창시켰다. 일을 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과정의 기체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고르시라겠어. 외부로부터의 손실되는 열은 없고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은 무시를 한대. 그러면 이때 뭐야? 공급한 열이 다 뭐야? 한 일로 전환이 됐다. 그럼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틀렸고.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이게 뭐야?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하고 압력은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그 다음 그래서 님 맞고 그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 한일과 같다. 그래, 흡수한 열은 한일과 같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요. 81페이지 1번 밀폐된 용기의 내부 에너지가 300J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아니라 내부 에너지가. 그럼 그때로 우리가 U1이라고 할게. 그때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 300J이다. 근데 외부로부터 50J의 1을 한 게 아니라 받았대. 그럼 받았다라는 거는 압축됐다는 얘기네. 그때 단열이 됐다는 거야. 단열 압축되었다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그랬어. 그러면 이 일을 50줄만큼의 받았어. 그럼 받은 일이 단열 상태에서 뭐로 전환돼야 돼?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잖아. 내부 에너지로 전환되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50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거야.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단열된 상태에서 얘가 50만큼의 1을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50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그때의 내부 에너지를 U2라고 한다면 원래 300이었는데 50이 더 증가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50줄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의 내부 에너지는 350줄이다. 81페이지 12번. 그림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시린더를 나타냈다. 시린더와 외부 사이에 열 출입이 없이 Q는 0, 단열 과정일 때 피톤을 잡아당겼다.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겠죠? 그러면 단열 팽창이 되겠네요. 팽창. 그러면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열 출입이 없었다. 단열 상태다. 잡아당겼다.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1을 했다. 1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라고 했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해. 우리 그 아보가드로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이런 것도 좀 얘기했었잖아. 그때 부피와 압력은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 온도는 하강하고 기체 압력은 감소를 한다. 얘를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그리면 등온 과정 여기가 T 고온 T 저온일 때 단열 팽창은 요게 단열 팽창이었죠. 그리고 이게 단열 압축.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기억해도 단열 팽창될 때는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압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팽창, 부피는 증가를 했어요. 했는데 압력은 어떻게 돼? 압력값은 줄어든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그래서 기체 압력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체 압력은 감소를 한다. 기체 내부의 운동 에너지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도가 내려왔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온도가 내려왔다. 그래프를 이해도 되고.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리고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기체 분자의 속력도 역시 느려지겠지. 왜? 운동 에너지 2분의 mv의 제곱은 내부 에너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81페이지 13번. 열기관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고요. 과정 1과 3은 등온 과정이래. 온도 변화가 없대. 그러면 우리 디귿 볼까? 1과 3에서는 등온 과정이니까 기체 내부의 운동 에너지, 우리 내부 에너지, 다른 말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겠지. 그러면 평균 속력도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니은은 틀렸어. 기어. 과정 1에서는 외부에 일을 한다.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래프의 밑면적만큼 일을 했겠네요. 그리고 과정 2는 등적 과정인데 PV 값이 어떻게 돼? 줄어들었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졌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T1이 고온이고 T3이 저온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14번에서 15번. 그림은 탄산 음료병을 처음 열 때 수증기가 응결하여 김이 생기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수증기는 기체고요. 김은 액체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여기 표현처럼 응결해서 물방울인 김이 생겨. 그럼 이거는 단열 팽창에 대한 이야기야.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단열 Q는 0 팽창이니까 기체가 1을 했어. 그만큼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 온도가 감소를 해야 돼. 그래서 이슬점의 수증기가 도달해서 물방울이 김이 생기는 그런 이제 예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라고. 14번. 이와 같은 현상에 적용된 연력학 과정. 그러니까 단열 팽창에 관련된 예를 보기에서 고르라는 거야. 기억. 압력 밥솥을 사용하면 밥이 빠른 시간에
밥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원래는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압력을 가면 가할수록 물의 온도는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을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물은 최대한 1기압하에서는 100도 이상 온도가 못 올라가. 왜냐? 물이 수증기가 다 돼버리거든. 근데 압력을 가하면 물의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10도, 120도, 130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고. 그럼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밥이 빨리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압력에 따른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니은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된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단일 팽창에 대한 이야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얘기할게. 높새바람을 아마 통합 사회에서 배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회 파트에서 높새바람을 배워. 이 높새바람이 어떤 얘기냐면 태백산맥, 이제 대관령을 끼고 있는 태백산맥. 그럼 태백산맥을 이 기준으로 강릉 쪽을 우리가 영동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 쪽을 우리가 영서지방이라고 해. 그러면 영동지방에서 이 건조한 공기가 이 동쪽에 있는 태백산을 타고 올라가서 서쪽에 태백산의 산맥을 타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단열 팽창을 해. 단열 팽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 태백산의 동쪽 사면에다가 비를 내리면서 공기가 올라간다고. 올라오고 나서 비를 쫙 뿌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서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그만큼 비를 내렸으니까 그 공기는 어떨까? 수증기량이 적겠지.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영서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높새 바람이 불 때는 영서지방이 굉장히 건조해져. 그래서 건조주의보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서지방이 산불이 잘 발생을 하게 돼. 공기 자체가 건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온 건조한 높새바람이 분다. 그래서 높새바람은 편서풍이 아니라 영서지방에 대한 이 건조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돼.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11에 15번. 이 과정이 뭐야? 14번 문제. 단열 팽창에 대한 이야기지. 그리고 그 단열 팽창에 관련된 그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계략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걸 찾으래. 그리고 점선은 등원선을 얘기한대. 그럼 단열 팽창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고 온도는 내려가고, 그쵸?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래프는 5번밖에 없네. 그쵸? 5번. 온도 내려가고 부피 늘어나고 압력 줄어들고. 그래서 정답은 5번. 87의 1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움직였던 진자가 공기와 마찰에 의해 그러니까 이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자가 멈췄어. 그 멈췄던 진자가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저절로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였던 진자가 멈추는데 얘네는 다시 열을 받고 움직이지 못해.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진자가 멈췄어. 근데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역학제 2법칙.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어떤 경우? 비가역적인 경우. 그래서 이 경우도 비가역적이란 말이야. 움직였던 게 멈췄는데 멈췄던 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적이라고 해. 그럼 비가역적인 과정에서 멈췄던
진자가 다시 움직인다라는 거는 무질서도가 반대로 감소하는 현상이야. 근데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스스로 일어나지가 않아. 뭔가 외부에서 뭔가를 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비자발적이라고 한다고. 비자발적인 거.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에 의해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움직이던 진자가 멈추는 방향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자발적인 반응. 근데 반대로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진자를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거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 그러면 무질서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지가 않잖아. 스스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비자발적으로 외부에서 뭔가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 비가역 과정이다. 맞고요. 진자가 처음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모두 공기 분자에 그래 공기 분자로 전달돼서 그게 이제 열 에너지로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 엔트로피가 가장 큰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달되면서 멈추는 거고요. 멈췄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그치 감소하는 현상이지. 근데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외부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비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까지 5번이 돼야 돼. 87에 2번. 다음은 마찰이 있는 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이래. 그럼 뭐 당연히 마찰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즉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겠네. 그래서 마찰 있는 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그럼 참 자발적인 반응이죠.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자연적으로 그 반대의 에너지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과정은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이죠. 이해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니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아니, 연력학 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지. 왜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마찰 있는 면에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가 전환돼도 에너지는 보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주어도 밑줄친 과정의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일어나죠.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발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정답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구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1번. 87에 3번. 그림 가는 모양과 크기, 무게 같고 색깔만 다른 공이 칸막이에 의해 반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나는 이 공이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누가 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누가 더 증가했냐면 나가 더 증가한 거야. 그래서 가가 나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자발적이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지만 나가 가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비자발적이야.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질서도는 가와 나 중에 나가 더 무질서도가 큰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나의 엔트로피가 가의 엔트로피보다 그렇죠. 무질서도가 엔트로피. 그러니까 더 크네요. 그 다음 디귿. 자연에서는 나에서 가로 스스로 변하지 못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87에 4번. 그림같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확산되어 매우 자발적인 현상이네. 확산되어 물이 잉크색으로 변하며 색이 변한 물이 다시 잉크와 물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더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야. 기억 맞았고 외부에 흡수한 열은 전부 1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그쵸?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거야. 왜냐면 열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떤 특정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0% 열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라 열을 1로 바꿀 수는 없어. 맞는 얘기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외부에서 열을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 아니라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한 거야. 에너지 공급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 어? 그래서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야. 연력학 제1법칙 때문에 없어. 이 법칙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88의 5번 연력학 제2법칙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는데, 1번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저절로 이동하지만 그 반대로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고,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정제 물체가 저절로 다시 빗면을 따라 올라갈 수도 없고요. 3번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맞고, 4번 연력학 과정에서 전체 엔트로피는 항시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는다. 맞아요. 증가하니까. 5번 고리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 자발적이다. 자발적이라는 건 뭐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5번 문장 자체도 잘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자발적이다라는 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88의 6번 그림은 분자의 수, 부피가 같고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이상기체 A와 이상기체 B 사이에 일어나는 열 교환 과정을 나타냈다. 처음 상태 A의 온도가 B의 온도보다 높다. 그러면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겠네. 과정 A의 온도는 내려가고 B의 온도는 올라간다. 왜냐하면 A가 B 쪽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나중 상태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아진다. 열 평형 상태. 그래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며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한다. 이 과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1번 처음 상태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A 분자가 B 분자보다 커야 되겠죠. 1번 맞는 내용. 2번 처음 상태의 A 압력은 B 압력보다 높다라고 했어. 분자의 수가 같고 부피가 같아. 그러면 온도가 높은 A가 B보다 높아야 돼. 이런 얘기죠. 우리 PV는 T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압력은 V분의 T로 표현할 수 있지. 부피 똑같잖아. 근데 A가 온도가 높으니까 A가 압력이 큰 거야.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열교환 과정에서 A, B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에너지는 언제나 어떻게 돼? 항상 보존되잖아. 항상.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A의 온도가 올라가고 B의 온도가 내려가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A의 온도는 내려가고 B 온도가 올라가서 열평형일 될 때는 자발적인데 그 반대는 비자발적이잖아. 그리고 이 과정은 그쵸? 비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 18의 7번 어떤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여 연료 에너지는 엔진이 한 일에 4배 크다. 그러면 한 일과 공급한 에너지는 4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의 열 효율 Q는 공급한 열분의 한 일 곱하기 100. 그럼 얼마?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 그래서 4번이 돼야 돼. 그림은 고열원에서 2500줄의 열을 공급하고 이를 1000줄을 했대. 그럼 절열원으로는 1500줄의 열이 방출될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열기관이 이상적인 열기관이래.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이라는 얘기지. 카르노 기관을 이제 한번 나타내 보면, 카르노 기관은 등온 과정과 등온 과정에서 단열 압착과 단열 팽창을 하는 그런 열기관이라고 있어.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순환. 그러면 얘네가 등온, 단열 팽창, 등온, 단열 팽창. 이게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에서의
순환 과정이야. 그러면 공급한 열 2500, 한일 1000줄, 방출한 열 1500줄. 이제 이런 얘기죠. 그때 여기가 T 고온이고 여기가 T 저온이면 그때 에너지 효율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T 고분의 T고 마이너스 T저 곱하기 100. 그래서 1 마이너스 T고분의 T저 곱하기 100. 그쵸? 여기는 온도는 나오진 않았네. 그래서 한 번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의 내부 기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쵸? 고온 상태에서 다시 고온으로 올라오는 거잖아. 등온, 단열, 등온, 단열. 그래서 온도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변하지 않아. 이 열기관의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과 열원으로 방출하는 열량은 같은 게 아니죠. 2500을 흡수해가지고 1000만큼의 일을 했고 1500주를 저열원으로 방출했기 때문에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이 더 많아야 돼. 그래서 니은 틀렸고,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인데, 열 효율은 보통 우리가 퍼센트 나타내거든. 근데 소점을 있는 거 봐서는 이건 열 효율의 비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열 효율의 비율은 2500 중에 얼마? 1000만큼을 1로 했으니까 그 비율은 얼마? 0.4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 88의 9번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을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서술하래. 그럼 당연히 뭐 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열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열기관이 있으면 그 열기관을 싸고 있는 주위의 공간은 열기관보다 온도가 어떠하냐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열기관에서 연료를 태워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열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주변에 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그 열이 주변인 저열원으로 열이 저절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이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나가면 돼. 89페이지 10번 273도씨의 고열원과 27도의 저열원 사이에 작동하는 열기관의 최대율 그랬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단인 열기관은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혹은 이 열기관은 카르노 기관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없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르노 기관, 이상적인 열기관이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에너지 효율은, 열기관의 효율은 T고분의 T고 마이너스 T저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실수하면 안 돼. 뭘 실수하면 안 되냐면 이때는 섭씨 온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돼. 절대 온도를 우리가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이 절대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273에다가 섭씨 온도를 더해 준 게 절대 온도야. 그러면 127도라는 거는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273을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300켈빈이 된다고. 그리고 27도라는 거는 역시 273을 아니구나. 이 400이구나. 400. 그쵸? 계산을 잘못했는데 얘가 400이 되는 거고 얘가 300켈빈이 되겠네. 그래서 절대 온도로 놓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고온이 400켈빈분의 고온 빼기 저온이니까 100켈빈이 되는 거죠. 400 마이너스 300켈빈이니까 100켈빈. 그래서 400분의 100켈빈 곱하기 100. 그럼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대략 25%가 나오네. 25%. 그래서 정답은 3번. 89의 11번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제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 만약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거 그랬어. 참 재밌는 문제인데 우리 열 효율은 1-T 고온분의 T 저온 곱하기 100. 이게 이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하는 공식이잖아. 그럼 효율이 100이 나온다라는 건요, 딱 둘 중에 하나네. 고온부의 온도가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분의 온도, 그러면 0으로 수렴하죠. 아니면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일 때. 그러면 T 고분의 T저가 무한대분의 어떤 값 혹은 어떤 값분의 0, 그럼 0. 그러니까 효율은 100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그쵸, 2번 절열원의 온도가 0켈빈이다. 말도 안 되는 온도죠. 12번 열 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Q1의 열을 흡수하고 W에 1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에서 순환 과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다고요. 흡수한 열량은 Q1, 방출한 열량은 Q2 아니죠? 같지 않죠? 왜냐하면 W만큼의 일을 하잖아. 그래서 Q1은 W 더하기 Q2다라고 해야 돼. 한 번 순환 과정에서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은 그래요. 처음에 T1에서 시작해서 다시 T1으로 돌아오니까 온도 변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되는 거고,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 아니라 이 그래프의 밑면적.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이 돼야 돼. 13번 문제. 그림은 한 순환 과정마다 고열원에서 1000 칼로리의 열을 공급했대. 그리고 W, 이 그래프의 미면적 W만큼의 1을 했고 저열원으로 600칼로리의 열을 방출했대. 그럼 한 일은 얼마냐면 400칼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A, B하고 CD가 등온 과정, 그리고 BC하고 DA가 단일 과정. 이게 카르노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 그럼 기억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1000칼로리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 C, D 등온 과정이죠.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600칼로리다 라고 했네. 그쵸? C하고 D로 갈 때는 열이 방출되잖아. 그때 얼마? 1000을 받아서 400을 했으니까 600kcal의 열을 방출하는 거 맞고요. 디귿 A, B,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W보다 크죠? 왜냐면 A, B, C 할 때 부피가 증가하면서 그래프의 밑면적. 그러면 W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기체가 외부한 일은 W다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냐면 W는 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의 이 노란색 면적이 한 일이잖아. 되게 틀렸고 열기관의 효율 물어봤는데 이 열기관의 효율은 E는 1 마이너스 1000분의 600 곱하기 100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1000분의 400 곱하기 100이니까 40%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 리 4번. 89의 14번 문제. 철수가 작성한 연구기관 A와 B에 대한 자료다. 연구기관 A,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영원히 외부로 일을 할 수 있는 연기관. 연력학적 1법칙을 위배했죠. 열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연력학적 1법칙이 어긋났어. 이러한 열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해. 존재할 수 없는 열기관이야. 에너지를 공급받지도 않는데 일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연구기관. 제1종 연구기관 연력학적 1법칙을 어긋났기 때문에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연구기관 B 공급한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부 1로 전환시키는 열기관.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한 그런 열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열기관, 에너지 효율이 100%인 말도 안 되는 열기관, 이걸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제2종 연구기관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기억 A는 연력학 1법칙을 위배했고요. D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했어요. 열 효율이 100%인 연구기관은 A를 말하는 게 아니라 B,
연료각체의 연구 기간을 말하는 거야. 연료각체 이 법칙을 위배한 연료율이 100%는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3번